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 24일에 실행했던 C형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수험자는 각자의 수험 번호에 맞는 컴퓨터 고사실로 번호 배정을 먼저 받고요. 각 번호에 맞는 컴퓨터 앞에 앉게 될 텐데요.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컴퓨터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따로 점검 시간을 갖게 해주지만 가능하시면 시험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시어 미리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모든 창이 닫히게 돼서 만질 수 없어요. 일단 일찍 도착해서 자리에 앉게 되면 한글 프로그램부터 열고요. 한글로 쓰여지는지 간혹 일본어로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하고요. 자꾸 일본어로 바뀐다 하면 자리를 바꿔서 시험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관리 감독자의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을 반드시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컴퓨터 점검 시간이 끝나면요, 시험지를 받아들게 돼요. 볼펜을 챙겨가셔서 시험지에 먼저 수험 번호부터 적고 성명도 적으면서 문제를 푸시게 될 거예요. 제가 강의 중에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별표를 먼저 해놓으시고 체크를 해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험자의 유의사항은 ITQ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공통적인 내용인 만큼 미리 숙지하셔서 유의사항에 맞춰 연습하셔야겠습니다. 밑줄쳐 있는 중요한 내용만 보고 가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먼저 나와 있는 사항 중에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이 동일한지 확인을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험 고사실에는 여러 과목의 수험생들이 같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가 각각에 맞는 과목을 맞춰서 배부를 하겠지만 본인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시험 시간이 시작을 하면 1초라도 뺏기지 않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확인까지 하는 준비성이 있으셔야겠습니다. 파일명은요, 수험번호 빼기 성명입니다. 여기에 수험번호를 볼펜으로 적으시고 성명도 적으신 다음에 시험이 끝나면 시험지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수험번호 빼기 성명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 후에 전송을 하시고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답안 작성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요, 관리 감독자께서는 저장을 해주세요 라고 안내 멘트가 나갈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던 거를 멈추고 저장을 반드시 하시고요. 답안 전송을 중간중간 선생님이 있는 컴퓨터로 전송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시간이 끝나면 예고 없이 화면이 닫혀버리기 때문이라도 반드시 중간에 문제 끝날 때마다 저장하고 전송까지 하는 꼼꼼함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요령에는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게 슬라이드의 총 개수는 6개로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해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문제를 푸셔야겠습니다. 그리고요,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다라면 글꼴색은 검정색 또는 흰색입니다. 회색으로 나오는 기본값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반드시 검정색인지 확인을 하시고 아니라면 검정색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에서 체크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세 가지를 제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눈금자에 체크를 하시고요. 눈금선에도 체크를 하시면 문제 푸는데 좀 더 명확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고요. 디자인으로 다시 가셔서 A4 용지를 선택을 하고 다시 보기로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을 해라. 이게 지금 전체 설정으로 보시고 이 세 가지를 하셨다라고 하면 저장을 하고 1번 문제부터 푸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총 6슬라이드까지 있는데요. 1슬라이드에는 표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제목 부분에 디자인이 있죠. 그 다음에 하단에 로고가 있고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4번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제목에 대한 디자인이 있고요. 하단에 로고가 있고 페이지 번호가 있습니다. 1번을 제외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는 공통적으로 제목에 대한 디자인이 있고 하단에 로고,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내용을 매번 슬라이드마다 작성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한 번만 작성을 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2번부터 6번 슬라이드는 가져다 쓰겠다라는 형식의 문제풀이입니다.
자, 앞서 봤듯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곳에 가서 이 세 가지 사항을 등록을 하고 등록한 걸 가져다 쓰는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보기로 가셔서 눈금자와 눈금선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가로자와 세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간의 지점이 0 지점이 되겠구나 파악을 해 가면서 도형을 배치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눈금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격자무늬 점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도형의 비율도 따져가면서 적절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으로 가셔서 슬라이드 크기는 지정을 하는데 우리가 A4 용지 크기로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을 하겠다.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 누르시고 맞춤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기로 가서 말씀드렸던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누르셔서 툴바를 맨 위로 올리시면요, 좀 크게 봐볼게요. 미리 마련해져 있는 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틀이 있고요, 두 번째 틀이 있는데 세 번째 틀을 사용할 거예요. 세 번째 틀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레이아웃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세 번째 레이아웃에 우리가 먼저 봤던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제목에 대한 디자인, 하단의 로고, 하단의 페이지 번호, 이 세 개를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더 조절을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도형이 겹쳐 있는데요, 겹치는 순서대로 앞에 쌓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덜 클릭하고 싶으면요,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 주시는 게 편합니다. 뒤에 있는 도형 가져오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 동일한 도형을 찾는데요, 여기 육각형 있습니다. 육각형을 클릭을 하시고,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는데 위치를요, 이 눈금선에 보시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칸의 이 마지막에 도형의 끝을 맞춰 줄게요. 이렇게 도형의 끝을 두 번째 칸 아래로 해서 맞춰준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도형에 윤곽선이 없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도형에 선이 없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말하는 윤곽선이에요. 윤곽선이 없다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요, 위에 쌓이는 도형 가져오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도형 가져올게요. 삽입에서 도형 가셔가지고 사각형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잘린 한쪽 모서리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드래그 해서 얘의 폭 같은 경우는요, 뒤에 있는 텍스트 박스가 여기 있죠. 뒤에 있는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점선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뒤에 보이지만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점선이 끝에가 맞춰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도형의 선을 보시고 앞에 있는 도형은 가로의 너비를 맞춰주세요. 뒤에 있는 텍스트 크기 너비에 맞춰서 앞에 있는 도형의 너비도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도형 안에 글씨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이 텍스트의 너비를 맞추는 거예요. 시험지는 흑백으로 나오겠지만요, 지금 여기는 컬러로 보이죠. 하지만 시험지는 흑백이에요. 그렇지만 음영 관계로 색깔이 다르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색깔은 임의의 색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곽선 없음, 마찬가지로 없어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뒤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 나와 있는 이 아랫부분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주시면 뒤에 숨어있던 텍스트 글자가 나옵니다. 이 텍스트 글자는요, 이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텍스트 글자는 여기에 글씨 쓸 거야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텍스트 상자도 앞에 있는 도형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끝과 끝을 맞춰주세요. 가로는 맞췄죠. 이 상태에서요, 글자에 관련된 건 홈에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자에 대해서 글꼴을 넣어줘야 되는데 굴림 40 흰색 가운데 맞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 굴림 엔터 쳐주세요. 그 다음에 40 글자 색은 흰색,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까지 제목에 대한 설정 값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의 로고, 이 위치에 로고를 넣을 건데요, 하단의 로고는 ITQ 안에 픽처 폴더 안에 로고 1번이라는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삽입에 그림에 이 디바이스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 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시험장 환경도 똑같기 때문에 이 경로로 들어와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로고 1번 얘를 선택을 해주셔서 삽입 눌러서 가지고 와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배경을 투명색으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죠. 색으로 가셔서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하시고 회색 바탕 부분을 피커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찍은 부분이 투명하게 변하죠. 이 박스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서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자, 하단에 로고까지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른쪽 하단 박스 잡으시고 샵이라고 되어 있는데 슬라이드에서 샵 부분은 숫자 1, 2, 3, 4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를 삽입으로 가셔서 머리끌, 바닥끌 누르시고 슬라이드 번호 들어가야 되죠. 자, 이게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에 1번 제목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죠,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모두 적용하고 나오시면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구성은 끝났습니다. 자, 보면 메뉴 중에서요, 여기 메뉴를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메뉴가 있는데 얘는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들어올 경우에만 생기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 있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게 되면 이 메뉴 중에서는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가 사라지게 돼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닫기 이렇게. 그러면 홈과 삽입 사이에 껴져 있던 슬라이드 마스터의 메뉴는 사라졌죠. 자,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만들어준 디자인을 가져올 텐데요. 새 슬라이드에서 삽입으로 가셔서 새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새 슬라이드에서 제목 및 내용이 선택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해서 6슬라이드까지 삽입을 시켜주시면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만들어준 디자인이 들어간 슬라이드가 6슬라이드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련이 됐으면요,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겠습니다. 수험번호가 지정이 될 거예요.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자신의 이름 이렇게 적어 주신 다음에 저장 누르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저장이 됐다면요, 위에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방금 마련해 둔 파일명이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나머지는 저장 아이콘만 수시로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은 좀 작게 보고 본문을 좀 크게 봐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 클릭을 해서 1번을 풀 텐데요. 1번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텍스트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요, 잡으셔서 딜리트 해주세요.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적혀 있는데 1번 숫자는 세부 조건에서 1번을 봐라. 그 다음에 2번은 2번을 봐라. 3번은 여기 숫자 3 써있는 이 세부 조건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내용인데요. 순서도 1, 2, 3 이 순서대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들어가면 그림이 들어가 있지만 도형을 먼저 보셔야겠죠. 삽입에서 도형으로 가서 동일한 도형을 가져오겠습니다. 달린 대각선 방향 모서리 사각형 같은데요. 보면 위에 눈금자에서 0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간 지점이니까 보셔가면서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노란 조절점이 있는데요. 얘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옮기면 각도가 줄어드는 게 보일 거예요. 적절하게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얘 같은 경우 색이 아닌 그림으로 채워 넣을 거기 때문에 다시 도형에 채우기 가셔서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이 파일에서 내가 집어넣을 그림은 1번이다. 이렇게 선택하고 삽입 눌러주세요. 도형 크기에 맞춰서 그림이 삽입이 되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요, 그림 서식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부드러운 가장자리 쓸 거예요. 세부 조건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여기 나와 있잖아요. 5포인트다. 시험 문제는 다행스럽게도 5포인트라고 지정이 돼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누르고 크기는 5다 해주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인트통 눌러서 채우기로 가세요. 그러면 투명도 이쪽 부분이 있습니다. 투명도 문제에서도 50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50 써주시고 엔터 눌러서 닫고 나오시면 1번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2번은 워드아트 삽입입니다. 삽입으로 가셔서 워드아트 누르시면 여러 모양이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는 시험 문제가 요구하는 설정값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의 워드아트를 그냥 클릭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로 다시 들어가셔서 맨 아래에 있는 서식을 지울 거예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출력 형태에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타와 대문자, 소문자 구별 정확히 해주셔서 동일하게 작성해주세요. 자, 얘는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은요, 아무리 설정값을 넣어도
먹히지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의 100%는요. 선택을 하지 않아서인데요. 선택은요.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모두 잡아주거나 아니면 이 텍스트 상자에 점선을 찍어주면 실선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반드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정값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문제 보면 워드아트 삽입 부분에 변환 있고요. 텍스트 반사 있습니다. 글꼴도 있는데 변환과 반사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글꼴이라고 되어 있지만 변환과 반사부터 먼저 한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 설정 다시 해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반사와 변환이 같은 공간에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하고 다시 홈에 가서 글꼴을 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해보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걸 먼저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삼각형 위로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반사 있죠. 반사 가서 근접 반사 터치입니다. 첫 번째 있네요. 근접 반사 터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끝났으니까 다시 홈으로 가셔서 글꼴이 도둠의 굵게다. 그러면 여기에 찾으셔도 되고 써주셔도 됩니다. 엔터 눌러주시고 굵게까지 마무리를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지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요. 그림을 보고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한 다음에 기준 삼아서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G라는 알파벳이 그림 끝에 걸려 있네요. 그리고 N이라는 게 새끼손가락 중간쯤 있지요.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좀 잡으셔서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G 가운데에 왔고 N도 새끼손가락 가운데 정도까지 왔습니다. 정확히 똑같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점 잡고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있습니다. 그림 삽입인데요. 3번 여기 있죠. 삽입 가셔서 그림 디바이스 가서 로고 1번 가져와라 삽입 색으로 가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시고 회색 바탕 부분을 클릭해서 투명하게 마련을 해주세요. 그래서 출력 형태와 비슷한 위치를 시켜주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슬라이드 끝났기 때문에 저장 아이콘 눌러서 저장해주세요. 다음은 2번 슬라이드입니다. 2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항상 제목부터 써주시고 본문 들어가 주세요. 왜냐면 제목을 쓰지 않고 들어가다 보면 제출도 제목을 적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적으시고 본문 들어가는데 2번 슬라이드에는 이 텍스트 상자가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주세요. 자, 얘 역시도 도형 두 개가 겹쳐 있네요. 그러면 뒤에 있는 도형부터 먼저 하고 앞에 있는 도형을 두 번째로 올리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니은 도형을 가져와서 자, 위치도 출력 형태의 기준 삼아서 적절하게 위치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출력 형태와 다르게 지나치게 짧거나 지나치게 길거나 하면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비슷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겠죠. 좌우 대칭. 2번 슬라이드도 도형에 선이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해요. 도형의 윤곽선을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도형 올릴게요. 순서도 화면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셔서 드래그 이 위에 올리는 도형은요. 뒤에 있는 격자 무늬의 한 칸 정도의 크기에 비슷하게 만들어 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도형의 임의의 색깔이기 때문에요. 아무런 색깔 상관없습니다. 자, 해주시고 역시 윤곽선은 없음 눌러주세요. 여기 안에 1 일단 넣어 주신 다음에요. 샘플로 적어줄 텍스트가 필요한데 이 4개의 텍스트 중에서요. 가장 긴 텍스트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우리는 도둠의 24포인트로 키워야 되는데 제일 긴 글을 가지고 24포인트를 키웠을 때 도형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제일 긴 글이 들어온다면 나머지 글도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로 가서 텍스트의 가로 상자 누르시고 적절하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요. 가장 긴 텍스트 적겠습니다. 해주시고 이번에는요. 이렇게 드래그 지금 만들어준 2개의 도형과 하나의 텍스트 상자 3개를 모두 포함하는 큰 드래그 형태로 잡아주신 다음에요. 여기에서 도둠의 24를 같이 해주세요. 도둠의 24폰트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의 텍스트 크기를 다시 잡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두 3개를 잡으시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시프트 키 누르신 다음에
더하기 기호가 나오면 아래로 드래그해서 마련해 주신 다음에 다시 위로 간격 생각해 주셔서 아래로 4개를 복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텍스트만 다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1번 따라갔더니 링크를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택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글자를 전체 잡으시고 삽입 가서 링크 있습니다. 링크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6번으로 링크를 적용해라 라고 세부 조건에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6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림 삽입 있습니다. 삽입에서 그림 가서 이 디바이스에서 현재 2번 슬라이드에 넣어져 있는 그림이 들어있는 그림 4번 가져오겠습니다. 삽입해서 지금 필요한 섹션만 가져서 잘라주면 되니까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그림 선택해 주시고 남은 화면에 클릭해 주시면 잘라집니다. 자, 위치도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위치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 2번 슬라이드도 마쳤습니다. 저장 눌러주시고 3번 슬라이드는요.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제목부터 쓰겠습니다. 1. 자, 3번 슬라이드는 이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사용을 할 텐데요. 이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텍스트 상자를 잡으시고요. 상하 좌우 화살표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해서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세요. 텍스트 옵션 부분이 있는데요. 텍스트 옵션 누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요. 자동 맞춤 안함 선택을 해주셔야지 24포인트로 맞춰놨는데 텍스트 상자를 줄이면서 24포인트로 맞춰놨던 게 20포인트로 바뀌어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안 되니까 자동 맞춤을 하지 않겠다 하고 X 눌러주시고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줄이 끝나고 줄을 바꾸기 위해서 엔터를 누르면 동일한 수준의 글머리표가 붙습니다. 바로 써도 나중에 바꿀 수는 있지만 탭 버튼을 눌러서 이 수준으로 한 수준 감소를 시킨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글머리표가 다시 붙거든요. 글머리표가 붙지 않은 채로 줄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 누르면 글머리표가 제외된 채로 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났으면요. 글꼴에 설정값이 있는데요. 이런 모양의 문단이 있고 체크 문단이 있다. 지금 얘는 이 문단을 가리켜요. 이 한 줄을 가리킵니다. 체크 문단은 얘를 말을 하는 건데 둘의 설정값이 공통적인 게 있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굴림이에요. 그 다음에 줄간격이 1.5라는 거. 그런데 한쪽은 20이고 한쪽은 24 굵게죠. 일단 20으로 맞춰줄게요. 공통적인 거부터 굴림 넣어주고요. 크기는 일단 20으로 맞추겠습니다. 20. 그 다음에 줄간격이 1.5다. 줄간격 1.5. 이렇게 해주시고 첫 번째 있는 문단만 잡고 24에 굵게 얘만 바꿔주면 끝나는 거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요. 1수준의 문단의 글머리 표를 여기로 와서 눌러서 동일한 기호로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 기호도 다시 들어가서 체크 문단으로 형식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설정이 끝난 이 완벽한 설정의 박스를 자, 반절로 접으시고 아랫부분에 한글로 다시 써야 하기 때문에 위로 좀 올려주신 다음에요. 2번 슬라이드 복제했듯이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요. 그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더하기 기호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 해서 아랫부분으로 복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설정값이 모두 되어 있는 값에 글씨만 쓰면 되겠죠. 도시 재생이란 먼저 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거를 지워주시는 게 설정값을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얘도 이걸 바꾸겠다 하고 지우고 써버리면 설정값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한 단락이라도 써주세요. 인구 감소 하고 뒤에 있는 모든 텍스트의 값을 지금 지워주셔서 바로 이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Shift 엔터 눌러서 글머리표 없이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글머리표가 있어야죠. 그냥 엔터입니다.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동영상 넣겠습니다. 동영상 삽입되어 있죠. 삽입해서 비디오예요. 이 디바이스 눌러서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있습니다. 나는 비디오를 가져오겠다 해서 비디오로 들어갔기 때문에 비디오 파일만
보이는 거예요. 아까는 사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진만 보여줬던 거고, 동영상하고 삽입. 자, 위치시키고요. 얘에 대해서 지금 동영상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던 메뉴가 생겼습니다. 이 도움말 뒤에 이렇게 비디오에 관련된 메뉴가 생겼죠. 재생 들어가셔서 시작을 마우스 클릭시가 아니라 자동 실행하고 반복 재생에 체크, 이렇게 두 개의 설정 값을 해주세요. 세부 조건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3번도 끝났습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3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요, 영문 타자가 마스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시를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얘는 60점 문제이기 때문에 반절로 생각한다면 한글만 작성해도 30점을 얻잖아요. 거기에 동영상은 간단하니까 반드시 넣어주시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영문을 타이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30점 이르시고요. 다른 곳에서 80점을 얻으시면 되니까요. 여기서 너무 시간 많이 소요하지 마세요. 자, 한글하고 이렇게 동영상 넣고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4번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4번은요, 제목부터 써야죠. 4번도 이 텍스트 박스는 필요가 없습니다.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주시고, 자, 4번 같은 경우도 순서가 좀 필요한데요. 영역이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표 영역과 위에 좌측, 이렇게 세 영역인데요. 순서로 1번 표 영역부터 작성을 하신 다음에 도둠의 18까지 해주신 다음에 18로 키웠을 때 양 너비가 조절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너비에 맞춰서 상단에 도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높이도 마찬가지죠. 이 표에서 결정이 다 되어야지 이 표에 맞춰서 좌측 도형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표부터 마련을 하겠습니다. 삽입 가서 표 누르시는데 지금 세 줄에 두 칸이네요. 세 줄에 두 칸 하셔서 위에 상단 올려야 되니까 눈금선 보셔서 한 칸 반에서 두 칸 정도 남겨두시고 표의 너비를 지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표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도움말 뒤에 표에 관련된 메뉴가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맨 왼쪽 상단에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에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얘를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표 스타일이 있어요. 표 스타일에 펼쳐 놓고요. 표 스타일이 세부 조건에 있거든요. 3번에 있지만 먼저 하고 가세요.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5입니다. 테마 스타일에 강조 5 여기 있죠. 얘를 선택을 해 주시고 시작을 하시는데 도둠의 18이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홈에 가셔서 이 표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도둠의 18 폰트다 해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너비 조절하는데 좀 더 쉽겠죠. 입력을 했더니요, 가운데 정렬이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얘를 표를 선택을 하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세로에서도 중간 영역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서 띄어쓰기나 줄이 바뀌는 단어가 맞게 조절이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너비 조정이 필요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표의 너비와 높이에 맞춰서 상단에 도형을 올리겠습니다. 도형, 뒤에 있는 도형부터 역시 마련을 해주셔야 돼요. 배지 모양을 가져와서 드래그 됐고, 앞에 있는 도형 삽입 가서 육각형 가져와서 드래그, 얘도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임의의 색깔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안에 텍스트 넣어 볼게요. 하얀색으로 텍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잡으시고 같이 굴림의 18, 텍스트는 검정색이다, 설정 값을 완벽히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거를 드래그로 잡으셔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시프트 키 눌러서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설정은 완벽히 됐기 때문에 텍스트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좌측 도형을 붙여주겠습니다. 잘린 대각선 방향 모서리 클릭해서 드래그. 보니까 줄 수에 맞춰서 너비가 좀 조정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줄은 좀 높이가 높아서 이렇게 해주고 좌측에 도형을 올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형은 이렇고, 얘 가서 쉐이프 형식하면 도형 채우기에서 우리가 그동안엔 단색으로만 채웠죠. 혹은 그림으로 채워 넣거나, 이번에는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라데이션이 선형 아래쪽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선형 아래쪽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선형 아래쪽 누르고 도둠의 18 폰트
네, 한 다음에 근거. 그런데 얘도 하얀색으로 나오니까 검정색 눌러주시고요. 얘를 컨트롤 키, 시프트 키 동시에 눌러주시고 드래그해서 아래로 하고 높이 맞춰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시프트 키 눌러서 도형 위에 커서 갖다 대면 플러스 기호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 우측의 표의 높이에 맞춰서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텍스트만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장 눌러주시고 4번도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슬라이드 클릭해 주시고 제목 적겠습니다. 3 해주시고 이번에는요 이 안에 차트 모양이 있어요.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자, 여기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기본값 묶은 세로 막대형이 보이는데 얘를 그대로 두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윗부분에 엑셀 창이 나옵니다. 엑셀 창에는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이 아래에 있는 테이블 그대로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1에는 2017년, 항목 1에는요 완료, 텍스트만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단에 이 부분 있죠. 이 꺽쇠 부분이 있는데 이 꺽쇠 조절점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로 내가 해당되는 영역만 이렇게 드래그 색깔 영역으로 들어가게끔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면 드래그 올려줘서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범위만 쓰겠다 라고 조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했으면 X 눌러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행과 열이 바뀐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선택을 눌러서 여기에서 데이터 원본 있죠. 행과 열을 전환하겠다. 클릭해주면 간단하게 행과 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X 눌러서 행과 열 간단하게 바꿨습니다. 여기 더하기 기호 눌러보시겠어요? 더하기 기호 누르면요 필요 없는 건 체크를 풀어주고 필요 있는 건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요. 범례와 눈금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테이블 형태죠. 이렇게 체크 해주시고 한번 나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갈 텐데요. 윗부분에 차트 영역에 대해서 글꼴이 정해졌어요. 굴림의 16, 그 다음에 외곽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부터 하고 세부 조건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서 또 글꼴을 바꾸는 게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굴림의 16으로 바꿔줘 버리면 다시 궁서의 24 바꿔줘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홈에서 굴림 16 네, 해주시고 자, 차트에 대해서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트 제목 있는데 차트 제목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됐고요. 얘를 다시 잡고 차트 제목에 대해서 궁서 24 굵게 있어요. 그리고 아랫줄에 있는데 채우기와 그림자는요. 이 제목 글씨에 관련된 세부 조건이 아니고 텍스트를 싸고 있는 도형에 관련된 설정값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해보면 될 텐데요. 홈에 가셔서 궁서 엔터 눌러주시고 24 그 다음에 굵게 차트에 대해서 제목은 회색으로 헷갈리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검정색으로 다시 눌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이 텍스트 상자에 대한 설정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풀지 마시고 도형 채우기 가셔서 흰색 눌러주고 윤곽선 검정색 눌러주시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이렇게 눌러주는 것까지 차트 제목에 대한 세부 조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영역, 그림 영역에 대한 각각의 색깔이 있는데요. 차트 영역은 전체 영역입니다. 차트 전체 잡으시고 도형 채우는데 노란색으로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안에 클릭하셔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인데 이 진행 중 이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꾼 다음에 보조축을 지정을 해라 되어 있네요. 그러면 차트 선택하신 다음에 차트에 대해서 디자인 들어가세요. 차트 디자인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차트 종류 변경하겠다 얘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맨 아래 혼합 들어가세요. 진행 중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을 지정을 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원료는 그대로 두시고 진행 중만 선택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다 눌러주시고 보조축도 하겠다
체크해 주신 다음에 확인하고 나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값 표시인데요. 값 표시가 2020년 진행 중에 대해서 값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2020년 이 값 표식을 한번 선택하면 모든 표식이 선택이 되고요. 한 번 더 선택하면 지정된 것만 다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해서요. 레이블 추가 눌러주세요. 그러면 104 값 나왔죠. 자, 간단히 진행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도형 삽입 갈게요. 도형은 여기 있습니다. 동일한 도형부터 가져와야겠죠. 동일한 도형. 잘린 한쪽 모서리의 사각형인데 출력 형태랑 비슷한 위치와 크기를 생각하셔서 드래그로 지정을 해주세요. 자, 19년도에서 시작해서 2020년 넘어서까지 크기가 있네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크기 조정해 주신 다음에 얘에 대해서 스타일이 있는데 도형 스타일 펼쳐놓고 파란 강조 1입니다. 얘는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얘네요.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글꼴이 도둠의 18 도둠의 크기도 18로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글씨를 넣겠습니다. 하고 잡고요.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부 조건이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보고 다른 점 있으면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요. 이 기본축과 이 보조축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기본축 간격과 값이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보조축 보면 얘는 간격이 20씩 띄었는데요. 얘는 30씩 띄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축 잡고 더블 클릭하면 우측에 축서식 나옵니다. 얘가 최대 값이 120까지는 맞지만 단위에서 20씩 띈 게 아니라 나는 30씩 띄게 하겠다 하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눈금이 있죠. 눈금으로 가서 주 눈금이 바깥쪽으로 가게 하겠다. 한번 건드려 주시면 눈금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됐다 라고 하면 X 눌러서 나오시면 되겠고요. 보니까 외곽선이 전부 쳐져 있네요. 기본값 축 잡으시고 서식 가셔서 도형의 윤곽선 검정색으로 눌러주시고 아랫도 도형의 윤곽선 검정색 보조축도 윤곽선 검정색 눌러주시고 나와서 한번 보세요. 자, 다른 점 있으시면 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표식도 지금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데 얘는 동그라미로 되어 있잖아요. 얘도 오른쪽 마우스 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시면 채우기 누르면 표식이 나와요. 표식 옵션 중에서 기본 제공이 동그라미인데 나는 마름모로 바꾸겠다. 그리고 크기는 10이다 하고 엔터 눌러주시고 X 닫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도 끝났어요. 저장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6번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 제목부터 적을게요. 4점. 자, 얘도 텍스트 박스는 필요 없습니다. X 누르시고 자, 6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얘가 좀 크게 한번 볼게요. 6번 같은 경우는 볼펜을 가지고 있다면 체크를 몇 가지 하셔야 돼요. 모든 데이터의 글꼴색이 검정색인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글꼴색이 있습니다. 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얘도 하얀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타선 형태로 되어 있는 외곽선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결선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선 부분까지 세 개를 체크를 반드시 어디에 있는지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해주세요. 이렇게 체크를 해야지 검토를 할 때 실수가 없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100점짜리 문제인데요.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와 있죠. 쉽게 생각을 할 때 한 덩어리가 50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때요. 이 1번 도형에 맞춰서 했다가 오른쪽에 있는 도형이 보인다고 해서 하고 또 이쪽 했다가 오른쪽 했다가 왼쪽 했다가 오른쪽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시험 시간이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100점 모두 못 얻잖아요. 50점이라도 얻으려면 1번이라도 먼저 완성을 시킨 다음에 저장하고 전송까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1번이 끝났으면 2번으로 시작하는 걸 권장드리지만 먼저 할 수 있는 건 이 뒤에 있는 공통적인 도형입니다. 이 뒤에 있는 큰 도형은 보통 방향만 다르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마련을 할 때 복제를 해서 오른쪽으로 옮겨 놓고 방향만 바꿔주고 1번 문제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큰 도형부터 가져올게요. 둥근 한쪽 모서리입니다. 둥근 한쪽 모서리 드래그
위에 눈금자 보시면 0 부분보다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유를 두시고 마련을 해주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위에 도형을 많이 올릴 거기 때문에 연한 색으로 하나 선정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시고 우측으로 도형 마련을 해주세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삽입 가셔서 위에 있는 도형 갈매기형 수장의 화살표를 클릭해서 자, 드래그 자, 회전해야겠네요. 첫 번째 도형은 자, 이렇게 마련을 하는데 오른쪽도 얘 같은 경우는 똑같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해서 드래그 자, 방향만 회전을 시켜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1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1번 도형에 똑같은 도형 그냥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설명선에 왼쪽 오른쪽 화살표 블럭 화살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이렇게 생긴 도형은 없어요. 그러면 이 화살표 도형을 가져와서요. 노란색 조절점을 위로 올려서 동일하게 변형을 시켜서 만드는 도형입니다. 자, 맞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놓으시면 됩니다. 보면 스마트 아트가 3차원이기 때문에 눈에 띕니다. 자, 얘하고 얘 두 가지는 스마트 아트구나 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삽입 가셔서 스마트 아트 누르시면 되는데 그래픽 선택을 하는데 앞서서요. 이렇게 목록이 있는데 모두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목록형, 프레스스형, 주기형, 행렬형, 피라미드형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여기에 있겠구나 짐작이 되시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바로 고르시면 되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모두에 두시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시면서 하나하나 살피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형 가셔서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 있습니다. 얘 선택하고 확인 눌러 볼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3개가 마련이 돼 있는데 필요한 건 2개죠. 일단 옆에 있는 꺽쇠 있어요. 꺽쇠에 눌러보면 텍스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우선 텍스트 입력 창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줄을 바꾸려고 엔터를 눌렀더니 텍스트 상자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 버렸죠. 아, 엔터를 누르면 목록이 추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도형에서 줄을 바꾸려면 Shift 키 엔터 누르면 돼요. 도시재생 지원 센터 누르시고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사업 추진 Shift 키 엔터 협의회 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는 백스페이스바로 눌러주시면 하나의 목록창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X 버튼 눌러서 얘는 나오면 되는데 얘에 대한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는 3차원 만화이다. 여기에서 펼쳐놓고 3차원 만화가 뭔지 2초 이상 눌러보면 얘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만화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얘를 적어주시고 색 변경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냥 보기 좋게 첫 번째 있는 색상형으로 골라주세요. 자, 그래서 크기를 대각선 아래로 줄여주셔서 가로 세로 같이 줄여주세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전체 텍스트 잡고 글꼴을 바꾸려면 잘 안 바뀌어요. 스마트 아트는 그때그때 글꼴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도둠의 18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머지 하겠습니다. 삽입 가서 얘 역시도 스마트 아트죠. 스마트 아트에서 세로 프로세스형 한번 선택해 볼게요. 확인 눌러서 이번에는 직접 한번 적어 볼게요. 말씀드렸죠. 선택하고 글꼴을 바꿔주세요. 도둠 18 해놓고 크기 조절해 주신 다음에 위치를 먼저 시켜주세요. 얘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설정 값이니까 3차원의 벽돌입니다. 3차원의 벽돌 여기 있네요. 예, 벽돌 하고 색 변경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고 동일한 도형만 가져오면 되는데요. 도형에서 십자형 선택하시고 드래그 그 다음에 또 삽입 도형 가서 잘린 한쪽 모서리 사각형 가져와서 드래그 자, 이번에는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추진 재개 자, 이렇게 드래그를 도형보다 더 크게 드래그해서 전체 도형을 잡으시고요. 여기에서 도둠의 18로 전체적으로 바꿔주세요. 도둠의 18 자, 이렇게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한 줄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두 줄로 됐죠. 위에는 아래 도형과 똑같으니까 좀 넓혀서 맞춰주시고 얘 같은 경우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먼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하얀색 텍스트가 들어가져 있는 건 이하고 예고 나머지는 모두 검정색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검정색으로 모두 바꿔주셔야 돼요. 얘도 그런 다음에요. 전체 다시 잡으셔서 오른쪽 마우스 해서 그룹화 그룹 한 덩어리로 마련을 해주시는데 뒤에 있는 스마트 아트가 숨었네요. 자, 이거를 맨 뒤로 일단 보내고 잡으시고 뒤에 있는 안 잡힌 그룹까지 모두 그룹으로 한 덩어리. 자, 한 덩어리가 된 거 확인되시죠? 자, 이 한 덩어리를 잡으신 다음에 1번에 대한 애니메이션 효과는 올라오기 서서히 아래로 돼 있네요. 잡고 애니메이션 올라오기다. 그런데 효과 옵션은 서서히 아래로 옵션을 줘라 됐어요. 그러면 50점은 얻었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형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도형 자체가 큰 도형이 파선의 형태의 도형이네요. 자, 이렇게 하고 채우기를 좀 다른 색으로 해줄게요. 자, 이 다음에 윤곽선이 대시 모양이 파선 형태이다 해주시고 이 안에 도형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오각형 드래그 자 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키 모두 동시에 잡으시고 우측으로 도형이 있어야 될 숫자만큼만 복제를 해주신 다음에요. 얘하고 얘는 동일한 도형이네요. 떨어져 있는 객체를 동시에 잡을 때는 컨트롤 키죠.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하신 다음에 도형 편집에서 도형 모양 변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순서도에서 액세스 저장소 모양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동시에 같이 변합니다. 얘만 방향을 회전으로 좌우 대칭 시켜주면 되죠. 자, 이렇게 개수만큼 동일한 방법대로 한번 오른쪽은 마련을 해볼게요. 컨트롤 키, 시프트 키 누르고 개수만큼 복제를 일단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도형 편집, 모양 변경 가서 얘는 눈물 방울 해주시고 천공 테이프의 순서도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편집, 모양 변경 둥근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 사각형이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텍스트를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전체 드래그를 해서 전체 잡으시고요. 도둠의 18로 먼저 크기와 글꼴을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모든 텍스트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얘만 하얀색이죠. 잡고 텍스트만 하얀색 그렇게 여기를 체크를 해야지 인식을 하고 나면 만들다가도 한번 주의를 주게 되고 마지막에 점검할 때도 얘는 텍스트가 얘만 하얀색이지 하면서 검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줄로 표현이 돼야 되는 것들은 너비를 넓혀줘야 되겠죠. 자, 색깔은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전체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그룹화 그룹 한 덩어리 된 거 확인하신 다음에요. 얘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주는데 두 번째 도형의 애니메이션은 회전이다. 별도의 효과 옵션은 없네요. 그냥 회전이에요. 그러면 펼쳐놓고 회전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하고 선생님 있는 컴퓨터까지 전송을 시켜야 마무리입니다. 아무리 내 컴퓨터에서 잘 작업을 했고 모두 저장을 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있는 컴퓨터로 전송을 시켜놔야지 거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점검을 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모두 확인을 하신 다음에요.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의 버전은 21 버전입니다. 내년 4월부터는 21 버전 단일 응시만 가능하니까요.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